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고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역사상 신고가 흐름이 나오다가 금일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전일 같은 경우도 뭐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420조 원 정도 됐는데 금일 450조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650조 원 정도 되고, 이 두 개의 쌍두마차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괴리감을 느끼실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초짜 아니고서야 여태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고요. 아무리 내용도 내용이라지만 이미 고평가되어 있고 조정 흐름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원래 이미 저는 그 이날에 10월 31일 날,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이라도 조정 흐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신고가가 또 빠박 나오고 또 로봇 관련주들도 가열대인 상황인데 불구하고, 정말 투자하기가 무서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로보티즈라든지 노보스타라든지 뭐 말도 안 되게 다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저는 시세가 들러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시세가 나와야 된다고 봤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좀 신고가가 나오는 형태였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노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일도 막 신고가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역시나 금일 이렇게 좀 노부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대장 세터다 보니까 또 너무 또 심하게 또 수급이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손대지 마셔라. 전 누누이 말씀드려요. 손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말 그대로 장기간 물릴 수가 있어요. 또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바로 끝나진 않을 수 있어도 시세의 끝은 보여요. 결국은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을 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막 600만 원, 700만 원 간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문가들도 많았고. 근데 150 딱 찍고 그냥 쫙 밀리죠.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언제까지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뭐 그 수익을 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이미 다 시세 반영, 그 미래성까지 다 반영된 가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실적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주가 급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호사계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였죠. HLB 그룹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세였고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다. HLB 덕분에 제약바이오주들 수급 흐름 괜찮고요. HLB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 달러, 약 2천억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소식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뭐 영국계 글로벌 회사 뭐 LMLR 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했고요. 이 자금은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항암 신약 글로벌 상업화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HBL 같은 경우는 단순한 단기 이슈가 아니라 해외 자본 유입과 신약 글로벌 확장성이라는 고지적 모멘텀으로 현재 평가가 되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다만 이번 자금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형태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희석 리스크도 함께 좀 고려를 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동안 뭐 HAB는 많이 뭐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제약바이오주들은 부담이 사실 없어요. 크게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HAB는 뭐 충분히 수급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와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죠. 바닥 대비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옆으로 계속 뛰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지수가 저점 찍고 갔다는 측면에서는 이 종목 오히려 저점을 깨트린 상태에서 옆으로 힘보를 했거든요. 답답할 노릇이죠. 원래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수급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수급이 이동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이제는 테슬라 ESS 공급설로 장중 7% 이상 수급 흐름이 들어왔었죠. 신고가가 났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의 8%까지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신고가 나왔다가 미는 모습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신고가 또 나온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삼성 SDI를 잡는 거, 아무래도 대형주가 잘 간다 쳐도 이제는 대형주는 좀 약발이 다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도 갈 만큼 다 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DI를 이젠 공급하고 있는 이제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 종성주들이 좀 강하게 갈 거라 봤는데, 뭐 신흥 SEC라든지 다 SDI의 주요 협력사들이죠. 후성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뭐 후성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후성은 뭐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후성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부터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제가 그 올린 유튜브 영상 보시면 후성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8월 달부터 이제 8월 달부터 계속 강조 드렸는데 역시나 강하게 수급 흐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강조를 이렇게 좀 드리는 종목들은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급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수급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후성은 또 얘네들은 아무래도 이런 그 전해질 첨가제 같은 이런 공급의 이제 독점주,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또 신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1410원은 충분히 고가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계속 밀었었어요. 이니스는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시세 드신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린 게 약정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눌림자리 잡힌 다음에 강하게 수급 흐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바로 뭐 신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 흐름 나오면서 좀 기면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튼 14,700원 이상은 왜냐면 앞전에 있는 강하게 거래량을 먹으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눌림자리 잡힌 다음에 재차 또 대량 거래량 실려가지고 양봉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금일도 역시나 바로 또 반응을 하는 부분. 아무래도 삼성 SDI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수급 흐름이 죄다 좋았어요. 유일에너테크도 그렇고 세비캠도 그렇고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KN솔, 그다음에 뭐 한빛레이저 제가 추천주죠. 그다음에 KN솔, 그 대장주로서는 강원에너지가 현재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수급은 밋밋하지만 강원에너지는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SMR 관련주하고도 엮여 있죠. 테마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빛레이저도 유리판하고 또 겹쳐 있죠,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신고가가 안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SDA에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가 안 나온 종목들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음봉적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다. 또 믿고 달고 바로 장대목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뭐 한빛레이저는 후성은 이미 많이 나와서 난 무섭다. 그럼 저 한빛레이저는 바닥에서 한번 갭으로 치고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가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대항거래량 실리면서 갭 상승으로 나오는데 고가 돌파가 안 나왔다? 말이 안 돼요, 이 종목은. 또 5일선도 받쳐주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사실 밀렸을 때, 음봉만 밀렸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으로 진입하시는 게 맞죠, 이런 종목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믿고 다니는 형태로 신고가 나올 걸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지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금일도 갭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한 15% 정도 수익을 드린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가 돌파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종목은. 그리고 또 테마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 유리기판까지도 반도체까지도 같이 보셔도 무리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특히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요. 많이 올랐어도. 근데 로보틱이나 로브스타는 비추야.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노브주가 전일 신고가 후 금일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2026년 1월까지 글로벌 주요 로봇 관련 행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 A3 비즈니스 프롬 2026년부터 1월 19일에서 2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죠. 그리고 또 ICRA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7일 일본 도쿄에서 또 열리는데, 전 세계 로봇 자동화 기술 발표하는 대표 국제 학술 대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는 SIC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심포지엄이 또 2026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가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노블 AI 자동화 기술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실무 중심의 세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런 그 행사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대형 행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까지는 이런 시세가 덜 나온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미 크게 나온 종목들 말고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 공략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아실 분 아실 거,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친 게 아니라 영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려서 굉장히 또 크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추가적인 수급이 또 들어오겠죠. 일단 9만원 이상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물론 내일까지 조정이 나오는 척 하다가 또 신고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종목에서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좀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로보틱스는 이렇게 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설명드렸고, SPG도 마찬가지죠. SPG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린 다음에 또 신고가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고, 또 죽다가도 또 살아나죠. 아무래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덜 나온 시세가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푸른기술,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도 안 죽겠죠. 계속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밀리다가 재차 좀 회복해주는 모습, 21선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올 것으로 좀, 왜냐면 남북계엄주도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고, 이 장대한봉 자체가 대장고량에 실린 신고가입니다. 압도적으로 앞전에 악성 매물 다 먹어버린 이런 신고가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1140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형태예요. 보유만 하신다면, 끌고 가신다면, 변동 무시하시고 그냥 끌고 가시기만 하면 충분히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로봇 관련주 하나를 또 설명드렸죠.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라갈륨 전력 소자용 게이트 드라이버 IC 개발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전력, 반도체 및 온 디바이스 AI 수에 기대감이 부각이 되었고요. 로봇 고동칩, 모터 제어 칩 같은 차세대 AI 하드웨어 수요 확대와 함께 주가가 이 앞전에서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되고 AI 관련주도 되고, 이 종목은 또 반도체 관련주까지도 또 됩니다. 그래서 엮여 있는 부분에다가 또 앞전 1차 시세 때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정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사실 매수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 흐름 나온다?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락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고점 부근 내지 이렇게 전고점 부근 내지 신고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크게 한 방 나올 수 있는, 만약에 전고점 부분까지도 안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는 더 이상 뭐 빠지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요. 노복 관련주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차피 대형주보다는 중수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하셔도 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니스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니스는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 수급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데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빛레이저도 설명드렸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매수 지금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성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명전기, 세명전기는 예상대로 신고가 나왔죠. 옆으로 좀 이렇게 기다가 결국은 강하게 신고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미는 형태인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5일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5일선만 지켜준다면 지속적으로 우상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큰 차트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브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바닥을 이렇게 길 때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외 뭐 사이네스포트도 말씀드렸고요. 바닥에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브제이나 이런 뭐 AI 관련된 종목들, 뭐 데이터 솔루션도 모양이 5일선 잘 타고 모양 좋더라고요. 이렇게 쬐끔쬐끔 타면서 장대 한 방씩 나오는 겁니다. AI와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간신 종목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케일렉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흐름이 하방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1차 시세 때 대량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미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어서 세력들을 의도적으로 미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개인들이 손절하면 어쨌든 크게 매수한 개인이 손절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모양 잡고 정고점 내지 고점 돌파도 향후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모노시아 같은 경우도 금이 밀렸을 때는 매수 기회죠. 저는 결국 8,300원 넘긴다고 봐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수급이 크게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최대 주주가 유한양이죠. 제일 미쳤다고 유행이 이 기업에 투자할 일 만무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이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차분히 좀 끌고 가셔요. 전 8,300원 무조건 넘긴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가 너무 좋아요.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월봉이 모양이 일단 잡혀 있잖아요. 차트 베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복 관련주 제가 깜빡 잊고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노복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PS 노보틱스 같은 경우 보면 단기가열 이제 발동 예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복 관련주 중에서 아이언 디바이스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언 디바이스가 뭐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다.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단기가열 이젠 그냥 계산해봤어요. PS 노보틱스 같은 경우가 시세 흐름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세 흐름이 나왔을 때 언제 나올 것 같냐. 그 단기가열 발동해가 이제 다음 주에 풀리니까 없어지니까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부근부터는 갈 거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 노봇 관련주 전일 너무 심하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로 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갈 가능성이 크다. 뭐 유로메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노봇 관련주들 매수할 만한 종목들 보면 유로메카, 아이언 디바이스, 그러니까 PS 노보틱스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노보틱스까지 해서 뭐 프로기술까지.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다음 주 정도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 이거 말씀 못 드릴 뻔했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도 살짝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미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원래 신고가도 나와야 되는 형태인데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밀었으면 좀 더 민 다음에 장단방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모양을 좀 잡은 다음에 신고가를 내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업체들, 오리엔탈 전공과 그 다음에 일승,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정고점까지는 바로 아니더라도 일정한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다만 한 두 달 정도는 기지 않을까. 지금 한 달까지 한 두 달, 11월 중순 내지 12월 초까지도 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게 맞긴 해요. 좀 더 밀릴 수 있어도 만약에 시장 흐름이 별로라서 좀 더 민 다음에 뭐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여하튼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 흐름을 봤을 때는 신고가는 나온다. 저 이렇게 좀 봐요. 다만 이게 원래 깨질 자리가 아니거든요. 깨트릴 자리가 아닌데 21선을 완전 이탈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길 것 같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긴 다음에 앞으로 그런 다음에 신고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저 이렇게 봐요. 왜냐면 조정이 나도 거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할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주봉상 11선도 깨진 상황이고, 만약에 얘가 살린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8,070원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8,070원 이상 양봉 흐름이 나와야지 다음 주에 바로 가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바로 신고가 나오는 건데, 이런 흐름이 안 나오고 음봉만이 나왔다면 다음 주 정도에 맥점 잡으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다음 주 정도에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저점까지는 한번 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저 7,200원 부분까지도 밀 수가 있습니다. 민 다음에 모양 잡고 수급 흐름 들어오면서 앞전고점 돌파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죽는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거래량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거 죽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의도적으로 딜레이 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시세의 흐름을 어쩌면 앞전고점 돌파 흐름을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딜레이를 시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금일 추천 종목을 하나 가져봤는데요. 코칩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코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코칩이 급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 AI와 오라클이 참여하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오라클이 미 시간주에 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서버용 핵심 부품 공급망 중 일부가 코칩에 기술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 흐름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강하게 또 도중에 21선 돌파름 나오면서 페이크죠. 그 다음 21선을 깨트린 다음에 현재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차 5일선을 먹은 상황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신호 처리, 메모리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AI 데이터 투자 확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뭐 전일도 이틀 전에도 오라클에 대한 이런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또 AI 데이터 센터에 또 투자를 또 뭐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오브젠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수급 흐름이 강하게 들어왔어도 좀 밋밋한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칩이 더 이상 밀릴 자리는 크게 없어 보여요. 앞전에 1차 시세 나왔을 때 대량 거래량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다음에 거래량 밋밋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면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앞전고점도 흐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 돌파 흐름이 나오는 순간부터 또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칩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크게 밀릴 자리도 아니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 타고 있는, 어찌 보면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금일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피가 밀리는데 코스닥은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코스피는 미친 듯이 나가는데 코스닥은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대형주가 이젠 거의 끝물이고 중성주로 수급 흐름이 이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치 같은 종목들은 현재 좋은 매수 기회라고 봐요. 수급 흐름이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신고가 주구장창 나올 때 이 종목은 어때요? 그동안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 흐름이 강하게 돌 수가 있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3인방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한빛 레이저도 말씀드렸고,
바닥에 기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 아이언 디바이스 코칩 정도.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왜냐면 한빛 레이저는 이미 시세가 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 나왔을 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여기서 그 신고가 나오는 거 보고 잡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으로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아닌 종목은 코치하고 아이언 디바이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밀 자리가 없어요. 대형거래 실린 뒤에 여기에서 더 민다 하더라도 손해볼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또 두산테스나 반도체 관련주 왜 그러냐, 제가 까먹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도 흐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은 나오고 바로 또 5일선을 또 먹는 흐름에서 신고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미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산테스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중형주죠. 이 종목은 신고가가 안 나오겠나? 나오겠죠. 시총 조단이 되는 종목들은 전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저는 신고가 나온다고 봐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산테스나 또 한미반도체가 아침에 갭상승 나온다면 밀었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는 또 좋은 매수기예요. 21선 바로 미터잖아요. 이런 종목은 쉽게 죽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춤될 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더 강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산테스나.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